저는 제품을 기획할 때 꼭 이걸 먼저 확인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제품 밖에 붙는 입니다. 제품성, 계절 상품, 생활 필수품, 이거는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게 가장 맨 처음 다뤄줘야 하냐면 이 제품의 컨셉을 결정짓는 정체성입니다. 그게 제가 제품을 기획하고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펀딩혁명 X입니다. 지난주에 영상 올리고 이번 영상까지 힐이 조금 걸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어떤 영상을 올려드려야 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께서 제가 제품을 기획하는 것에 대해서 컨텐츠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코멘트를 남겨주셔서 이번 영상은 제가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던 제품들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혹은 어떻게 기획했는지 말해보려고 합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제품을 선택하고 기획을 할 때 N사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키워드 검색량을 확인하고 키워드 강도도 확인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다른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보았고 그를 토대로 아주 작지만 조금의 성공을 했는데요. 제가 포인트 잡은 것은 브랜딩입니다. 저는 단순히 판매량만 일으키는 사업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건 사업이 아닌 물건만 떼다 파는 장사니까요. 제품을 기획하기에 앞서 항상 브랜드 기획을 먼저 했습니다. 내가 어떤 브랜드를 만들 것인지, 가령 화장품 브랜드라고 한다면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어 제품을 판매할 것인지, 아니면 메디컬틱한 중저가형 브랜드를 만들어 제품을 판매할 것인지, 브랜드의 컨셉과 방향성에 따라서 제품 기획은 달라집니다. 고가형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플라스틱 병에 담겨서 파는 화장품이 어울릴까요? 메디컬틱한 중저가형 스킨 브랜드를 만드는데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포장된 화장품이 어울릴까요? 여러분이 정부 고위관료이고 이번에 빈 공터에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해볼게요. 어떤 것부터 먼저 할까요? 건물부터 만들까요? 아니면 도시 구역부터 나눌까요? 그렇죠. 이 도시의 동쪽은 거주구역, 서쪽은 산업구역, 중앙은 행정구역, 이렇게 구역부터 나눈 후에 건물을 짓지 않을까요?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업 혹은 창업을 시작하고 싶은 분야의 브랜드의 기획부터 진행한 후에 해당 브랜드에 어울리는 제품의 컨셉과 기획, 그리고 추후 라인업 계획까지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이 내가 그 제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제품을 사용할 소비자에 공감할 수 있는지, 딱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그 제품을 잘 팔 수 있는지입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한다고 해볼게요. 제품의 원가는 3,000원, 소비자가는 18,000원입니다. 그리고 택배비는 3,500원 정도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부가세를 별도로 10% 설정을 하면은 1,8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럼 카드 수수료까지 계산하면 대략 18,000원에서 9,000원 정도가 고정 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포인트는 로아스죠. 로아스는 광고비 대비 매출액인데요. 광고비를 20만원 썼는데 매출이 60만원이다 라고 한다면 로아스는 300%인 겁니다. 여기서 또 전환 단가, 즉 CPA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20만원의 광고비를 사용했는데 총 20건의 구매가 발생했다면 여기서 CPA는 만원입니다. 즉 구매가 일어나는데 광고비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게 바로 CPA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간단하게 퍼포먼스 마케팅을 왜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죠. 그것도 아주 많이 벌기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가 잘 팔지도 못하는 상품을 가지고만 있으면 그건 사업이 아닙니다. 제품을 만드는 사람에게 기부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18,000원짜리 고정지출 9,000원인 제품을 판매하는데 CPA가 12,000원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적자겠죠? 적자예요. 무조건. 우리가 저 조건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한다면 최소 CPA가 7,000원 아래로 내려가지만 아주 조금의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가라면 철저하게 기획자와 마케터 두 가지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브랜드를 기획하고 제품을 기획하고 그 제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품을 기획하고 선택할 때에는 첫 번째, 내가 브랜드를 기획하고, 두 번째, 브랜드의 컨셉과 방향성에 맞는 제품을 기획하고, 세 번째, 그 제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까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과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것은 친구 아버지 회사의 스포츠보드 제품이었어요. 그 회사는 2018년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였고 여러분들이 이름 들으면 알만한 메달리스트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은 브랜드 회사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이 멸망했습니다. 진짜 대차게 말아먹었어요. 친구랑 이걸 어떻게 메꿔야 되나 이 생각도 해봤었는데 당시 제가 진행했던 것은 그 친구랑 같이 온라인으로 제품을 팔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온라인으로.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이 제품은 그래서 누구에게 정말 필요한 거지? 운동선수? 물론 필요는 한데 우린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거니까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반 소비자들이 왜 이 제품을 사야만 하지? 나라면 이 제품을 구매할까? 왜? 이 핵심적인 포인트를 잡지 못한 채 광고 콘텐츠를 무한정 만들기만 했고 그리고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아주 정말 대차게 말아먹고 첫 번째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사업
사업이 제가 바로 1억 2천만 원까지 자본금을 불리게 된 주얼리 브랜드입니다. 첫 번째, 브랜드 기획. 주얼리라는 브랜드를 선정할 당시 저는 자본금이 적었기 때문에 무조건 순수익이 많이 남을 수 있는 분야가 제일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 와디즈 플랫폼에서 꾸준히 괜찮게 펀딩되고 있던 카테고리가 주얼리였고, 주얼리 브랜드 기획을 진행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 구글 독스라는 게 있어요. 한글하고 워드 같은 문서 작업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으로 만들려고 하는 주얼리 브랜드 컨셉부터 브랜드 스토리, 방향성을 원페이지로 기획했습니다. 대상 타겟은 누구인지, 어떤 브랜드 스토리를 가지고 이 브랜드 스토리를 출시할 제품과 어떻게 연계하여 엮을 것인지 소설을 쓰듯이 기획했습니다. 두 번째, 제품 기획. 저는 1단계 브랜드 기획에서 이 브랜드의 컨셉은 천연 보석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브랜드에서 출시하게 될 모든 제품은 천연 보석으로 이루어진 제품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제품 판매. 그래서 천연 보석으로 이루어진 제품을 어떻게 팔 건데요? 맨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저는 자본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단 한 가지의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그 크라우드 펀딩이 끝나고 내가 매년 분기별로 어떤 컨셉에 따라서 어떤 라인업을 출시할 것인지, 이거를 브랜드 스토리와 엮어서 라인업을 3년치까지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은 아주 작지만 그 주얼리 브랜드는 다른 대표분께 매각을 하고 아주 조그만, 엑시시라고 하면 안 되지만 아주 작은 저만의 엑시스를 이룬 상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위에서 말한 제품 기획 3단계 법칙에 대해서 단계별로 나누어서 영상 하나씩 세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것만 따라하셔도 정말 탄탄한 브랜드와 제품을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